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이 두 사람은 지 입으로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것이죠. 죄가 많다 보니 누가 조금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 바로바로 공격을 합니다. 찔끔찔끔해서 찔리는 게 많으니까 이거 그냥 있다가는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겠다 싶으니까 찔끔찔끔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받아쳐서 공격을 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영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TV조선 뉴스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TV조선 뉴스 영상을 제가 또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공유를 합니다. 이 영상이 또 저작권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잘 몇 번 되풀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김혜경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교활한지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시 또 이들 부부에 대한 본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은 왜 이재명이 김혜경이는 조카딸에게 이재명은 형수에게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는지 그 실체, 그 본질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재명이가 이 문제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 무죄를 받는 뒷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이라고. 이 50억 클럽과 연결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TV조선에서는 이 50억 클럽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지금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가 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면서 이재명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재명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형수에게 갖은 욕설, 그래서 찌재명이라는 별명이 붙은 바로 그 영상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저도 보고 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몇 번 돌려서 이재명의 이 형수 욕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호흡, 이게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이슈를 다시 소환한 게 사실상 민주당 아니냐, 왜 논란을 스스로 키우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앞서 한 차례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검사 출신 변호사죠. 김웅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 안정화를 내세워서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을 하니까 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 전 의원이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면서 대권을 잡으면 반대의 보복을 넘어서 학살을 할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다소 과격해 보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이 대표가 이게 이제 물론 그 허위사실 공표 관련 이제 재판이긴 하지만요. 이에 이제 민주당은 즉각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는 이 김 전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어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 전 의원이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김 전 의원은요, 즉각 또 SNS를 통해서 이 대표를 무고교사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 양측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경찰을 향해서 이번 기회에 이 대표가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게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에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면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의혹이 다시 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 이슈는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제기되어 온 말 그대로 해묵은 이슈입니다. 이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 대통령 등 각종 선거에 나설 때마다 상대편에서 문제를 제기해왔죠.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웅 전 의원의 발언을 무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을 하면서 다시 전면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친형 그리고 형수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직접 공개되기도 했고요. 이 대표의 형수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의혹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수차례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가 친형이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과 막말을 쏟아내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해당 의혹 더 확산됐는데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을 당시엔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으로 인해 한국의 금융위기 수준의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경제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형님 바꾸라고 시작하면서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10몇 분을 했던 것 같아요. 듣는 동안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은 음해다. 자신이 친형이나 형수와 통화해서 막말이나 욕설을 한 건 잘못이지만 이 친형이 원인을 제공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괴로움, 그리고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정신적으로 정말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뭐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녹음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김웅 전 의원의 법적 공방 쟁점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일단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재판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김웅 전 의원은 이렇게 무죄 취지가 나온 것은 토론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거짓말까지 처벌하게 되면은 후보들이 이 토론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무죄 취지를 밝힌 것일 뿐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독촉한 그 사실은 인정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측이 주장이 엇갈려서 저희가 이제 당시 대법원 판결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판결문에는 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를 관할 보건소장 등에 수차례 진행을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 당시 대법관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김웅 전 의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차명진 전 의원의 사례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도 이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대표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과 대법원에서 차 전 의원이 이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들어서 당시의 사법부도 해당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웅 전 의원은 당시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아서 차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패소한 거고 차 전 의원 측이 재심도 청구했지만 재심 제기 허용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까지 해당 의혹을 인정한 만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2018년 이제 선거 TV 토론과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있으니까요. 민주당하고 김웅 전 의원 측의 해석이 다릅니다. 또 주장이 다르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제 박상호 당시 대법관의 판결문 낭독까지 들려드렸는데 변호사님 그 부분 다 들으셨고 그다음에 판결문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적어도 그 대법원 당시의 판결 내용은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판결문의 내용 일부만 각자 유리한 주장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지금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판결문을 고등법원, 대법원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건소장에게 지시하거나 재촉하거나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모두 종합하여 봤을 때 강제 입원을 위한 절차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는 어렵다고 직권남용은 또 무죄가 나왔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의 내용을 가면 일부 허위사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또 무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이런 강제 입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또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언어 도단일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여기서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단 강제 입원에 대한 개념과 법리적인 어떤 해석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좀 공방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이제 명예훼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직접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나서서 이렇게 대신 이제 고소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김웅 전 의원이 무고교사죄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고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고교사가 인정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소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 가지 판결문 내용상 서로의 이제 유리한 내용 등을 주장을 해서 이제 굉장히 다른 주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런 사실 근거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쪽에서는 판결문상 이렇게 직권남용은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공방할 수 있어서 쉽게 유무죄가 판단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뭐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 김웅 전 의원의 발언을 법적으로까지 공방거리로 삼아서 이렇게 전면에 부각시킨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굳이 이 사안을 이슈화시켜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포지티브하지 않고 네거티브한 사안인데 또 이걸 이슈한다. 예를 들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김웅 전 의원과 민주당이 이 사안을 놓고 또 한 번 더 이제 판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준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굳이 이게 오래된 사건을 또 끄집어서 한다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도움이 안 돼서 저는 당에서 차라리 대응을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하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걸로 보고 중도 확산에 나서고 있잖아요. 중도 확산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김웅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보복을 하고 학살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잘못 프레임이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김웅 전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맞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것은 그 시한폭탄을 민주당이 좀 잘못 건드린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이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았어? 하면서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형님 바꾸라고 시작하면서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십몇 분을 했던 것 같아요. 듣는 동안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조울증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고 실제로 치료를 받기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정치적 공격 때문에 사실상은 중단했고. 그러니까 이 논란이 왜 나왔냐면 김웅 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응을 했어요. 허위 주장,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3일 내에 고소 안 하면 인정하는 거다. 고소해라 나를, 이렇게 말했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장했던 차명진도 사법부가 허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또 지지 않아요. 민주당 내세워서 고발하고 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고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윤준희 의원님. 예. 민주당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냥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적극 대응하면서 논란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혹 때려다가 혹을 몇 개를 붙인 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사실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인가, 지금 이런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약간 뭐랄까요, 좀 신격화하고 마치 교주처럼 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냥 김웅 의원은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 수면 아래 묻혀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좀 사라져 있었던 바로 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슈가 다시 불거진 것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본인의 잘못, 본인의 과거의 실수, 혹은 본인에게 이미 내려왔던 사법부의 결정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무오류의 어떤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당 운영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아주 상당히 좀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해가지고 기소가 됐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때 선고 모습 보고 오시죠. 소변을 참지 못한다.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다. 소변 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피고인은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 독촉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단순한 묵비나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그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 공표에 해당합니다. 정옥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이거였어요. 좀 들으셨습니다만, 물론 최종 무죄가 선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재명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하였다 라고 지금 판결문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 민주당과, 물론 김웅 의원은 왜 민주당이 나서냐, 이재명 대표 나서라 합니다만
지금 법적 고소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1심에서 무죄 나왔고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라고 했어요. 허위사실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왜 무죄가 나왔느냐? 소극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 방송 토론하다가 얼떨결에 나온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다. 홍길동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팩트는 친형 강제 입원한 것은 사실이라는 식으로 그 대법원 판결에도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김웅천 의원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공의 목적이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처벌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성치훈 부장님. 예. 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기가 좀 확실한 깨끗한 후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 사칭 문제도 굳이 이제 언급해가지고 그게 좀 기소되고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괜히 좀 긁어부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 당이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 미스리드, 저는 당이 초기 대응을 이렇게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겼으면 되는 것을 굳이 반응을 해버리면서 김웅천 의원을 건드리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전략적으로 매우 실패한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굳이 지나가고 대법원 판결도 나고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잊혀진 겁니다. 이거를 계속 되뇌이게 될 겁니다. 고소고발 과정, 재판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되뇌이게 될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전혀 좋지 않은 판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김웅천 의원도 전직 의원이지만 지금 나름 정치인 중에서 스피커 볼륨이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굳이 김웅천 의원이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김웅천 의원의 이런 총구를 우리 민주당으로 향하게 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쩔 수 없이 되담을 수 없게 돼버려서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이걸 최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이 이슈화 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더 시끄럽게 만들면 오히려 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